자, 우리 이제 챕터 5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자원관리 능력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험에서 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빈도의 유형이 어떤 부분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 업무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적으로 자,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어느 정도 시험에 반영을 한다라는 게 NCS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NCS 시험에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라든지 어떤 주어진 조건들을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자원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통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자원관리 능력이 시험에서 등장 가능성이 꽤 빈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에서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접근을 했을 때 자원관리 능력 물론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수문 해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렇게 세 개의 영역 부분만 평가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자원관리를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죠. 문제해결 능력 부분에서 이 자원관리에서 등장하는 파트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문항을 출제하는 타입들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자원관리 능력이 꼭 시험에 영역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평가된다라고 등장하진 않지만 결국에 시험 내에서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관리 능력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중심축에 속하는 메인 영역에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죠. 자, 자원관리 능력은요,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시간, 자본, 돈이죠, 예산, 자, 그리고 재료, 시설, 인력. 이 재료와 시설 부분은 어떤 물품적인 요소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한 양을 확인을 하고 실제 업무에서 그걸 어떻게 수집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이 자원관리 능력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결국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우리 4개 축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과집. 이 4개 과목이 흔히 얘기하는 4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자원관리 능력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렇지만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도 반드시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원관리 능력의 하위 능력에는요. 자,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시간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능력. 자, 그리고 예산의 어떤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예산 관리. 자,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물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물적 자원 관리와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근로자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업무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해당되는 근무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들, 인력 배치와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 여기에 해당되는 4개의 큰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